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다. 부엌 창가에 서서 보온병 뚜껑을 여니 김이 가볍게 흩어진다. 김이 퍼져나가는 결을 따라 손끝이 무거워지고 오래된 시계 초침이 벽에 쓰다듬듯 박힌다. 오늘도 그냥 가보자. 입안에서 굴러나온 말이 새벽 습기와 섞여 이내 사라진다. 어제와 닮은 오늘이지만 조금은 다른 기척이 발뒤꿈치에 걸린다. 따끈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현관문을 연다. 철제 문에서 울린 둔탁한 진동이 긴 복도 끝까지 미끄러진다. 반지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데 축축한 시멘트 냄새가 새벽 공기보다 먼저 목을 타고 넘어온다. 계단 모퉁이의 고인 물 위로 가로등 빛이 얇게 흔들린다. 빛은 늘 얇다. 버티고 버티다 무너지는 사람처럼. 위로 올라서니 우편함 앞에 마른 종이봉투가 구겨진 채 끼워져 있다. 펼쳐보기도 전에 손끝에 한 번에 전해지는 건 종이의 거친 감촉이다. 독촉장의 질감은 유난히 비슷하다. 손가락에 남은 잔음만으로도 구분이 될 정도다. 또 안내 혼잣말이 길게 새어나와 공중에서 무너진다. 나는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선다. 날은 아직 어둡고 버스 도착 화면만 파란빛을 깜빡인다. 화면 아래 맑은 숨소리 하나. 뒤돌아보니 장우진이 서 있다. 집주인의 아들. 몇 번 만나본 적 있는 아직 젊은 얼굴. 그는 짧게 인사한다. 아침 일찍이시네요. 나는 고개만 끄덕인다. 차마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한다. 전세 대출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 혹은 변제일이 다가왔다는 말이 튀어나올까 봐서, 이런 게 사람을 더 작게 만든다. 그는 이어 말한다. 저도 오늘 일찍 나와야 해서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예약이 있거든요. 나는 짧게 답한다. 그래요, 그럼 어서 가봐요. 말끝이 바람에 닿아 차갑게 내려앉는다. 버스가 도착하고 서로 다른 문으로 올라탄다. 나는 창가에 앉아 흔들리는 가로등을 바라본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엔 피곤이 곰처럼 들러붙어 있다. 퇴직 후 1년. 생각보다 이 얼굴은 낯설지 않다. 회사에 다닐 때부터 이미 이런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조금씩 벌써 오래전부터 기울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정류장 몇 개를 지나 나는 반쯤 텅 빈 공원 앞에서 내린다.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들르는 곳이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트를 펼치자마자 종이에 가장자리가 흩날린다. 직업 속에서 대기표 메모들. 손으로 눌러도 잘 고정되지 않는다. 마치 내가 하루를 붙들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계속 달아난다. 어제는 자리 없다고 하더니 중얼거린 말이 스스로에게 부딪혀 조용히 스며든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미경. 아내.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산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 벨소리가 2번 울리다 끊긴다. 그리고 잠시 뒤 문자 한 줄. 전세보증금 연장 문제 오늘 중으로 해결해. 나 바빠.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에서 미묘한 떨림이 감긴다. 목덜미에 식은 기운이 닿는다. 차갑지만 오래된 감정이다. 서운함이 아니다. 분노도 아니다. 그냥 더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의 태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목소리보단 문자로만 남아 있었다. 차갑게 눌러 쓴 글자들만 오고 가던 시간. 앞서 끊긴 전화는 아마도 실수로 누른 버튼이었을 것이다. 나는 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는다. 넣는 순간이 묘하게 무겁다. 손바닥에서 벗어난 물건이 아니라 관계가 멀어진 시간의 잔해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랄까? 숨을 길게 내쉰다.
내쉬는 호흡만큼 마음이 가라앉진 않는다. 바람이 불어와 속에서 종이를 뒤엎고 날린다. 허리를 굽혀 하나씩 주워 담는데 종이에 찢어진 모서리가 손가락을 스친다. 아주 얇게 하지만 분명한 자극. 나는 그 자극을 잠시 바라본다. 아프지 않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공원 한쪽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며 짧은 경적을 울린다. 금소금이 짧게 울리고 그 울림이 귀 속에서 길게 끌린다. 그 소리는 묘하게 내 마음 상태와 비슷하다. 딱딱하지만 비어있는 소리. 울리지만 금방 사라지는 소리. 나는 다시 벤치에 앉아 종이를 펴고 오늘 갈 곳을 손끝으로 짚는다. 손끝이 느끼는 촉감은 건조하고 얇다. 종이가 찢어질까 조심스레 짚는다. 하나하나 짚으며 오늘도 버티는 법을 배운다. 버틴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앉아 손가락 하나 움직이며 흘러가는 하루에 몸을 두는 일. 무심해 보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가늘게 햇빛이 내려온다. 그 빛이 종이 위에 가라앉는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가볍게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여기서부터다. 새벽이 완전히 걷히기 전의 공기는 늘 희미한 축축함을 안고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더 무거운 것 같기도 하다. 시장 골목 초입에 들어서자 빵집에서 구운 식빵 냄새가 바람과 섞여 나를 감싼다. 그 향은 잠깐 포근하지만 금세 공허한 허기와 만나 메말라진 속으로 스며든다.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겨 노점상들이 하나둘 준비하는 소리 사이를 지나간다. 철판이 닿는 금속 소리, 물건을 내리며 터져나오는 짧은 숨 바구니가 바닥에 부딪히는 가벼운 충격음들이 새벽의 리듬을 만든다. 이 소리들은 늘 같아서 좋다. 어제도 오늘도 살아낸 사람들이 남기는 가장 솔직한 소리들이다. 오늘 첫 번째로 들를 약속된 현장은 공구상가 뒤편이다. 임시로 인력을 구한다고 들었고 날이 밝기 전부터 줄이 선다는 말도 들었다.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5명쯤 서 있었다. 각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없이 서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추위를 털어낸다. 그들의 발끝, 손끝, 어깨선이 흔들릴 때마다 공기가 작은 파문처럼 퍼진다. 나는 조용히 그들 뒤에 선다.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아는 얼굴이다. 예전에 건설 청소현장에서 몇 번 같이 일했던 사내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담배를 입에 문 채 인사했다. 아, 형님. 또 뵙네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한다. 그러게.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지 뭐. 그는 담배 연기를 허공에 털어내며 말한다. 오늘 일 있겠죠? 요즘 사람들 많이 몰린다던데. 몰리겠지. 다들 사정이 비슷하니까. 짧은 대화는 금세 끝난다. 새벽엔 이렇게 짧은 말들이 오히려 편하다. 길게 풀면 더 추워진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인다. 신분증을 확인받고 작업 가능 여부를 간단히 묻는 소리가 앞에서 들려온다. 누군가는 몸이 안 좋아서, 누군가는 교통이 힘들어서, 누군가는 그냥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돌아가기도 한다. 나는 손바닥을 비벼가며 순서를 기다린다. 손이 유난히 차다. 나이를 먹을수록 손끝이 먼저 계절을 느낀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더 그렇다. 내 차례가 오자 감독이 묻는다.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청소, 자재 정리, 간단한 운반 정도요. 무릎은 괜찮고 버틸 만큼은 됩니다. 감독은 고개를 들었다 끄덕이며 종이에 무언가 적는다. 그리고 짧게 말한다. 오늘은 사람 많네. 조금 기다려봐요. 이 말은 늘 같은 뜻이다.
힘들 걸 각오하라. 혹은 자리 없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아는 말처럼 고개만 끄덕인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내가 다시 말을 건다. 형님은 가족이랑 잘 지내죠?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다. 나는 그 떨림이 들키지 않도록 주머니에 손을 더 깊숙이 넣는다. 뭐. 짧고 애매한 대답. 그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잇는다. 요즘은 다 힘들어요. 가족 문제로 힘들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형님은 성실하시니까 금방 자리 잡으실 거예요. 말은 위로지만 그 말이 가늘게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묘하게 허전한 구멍을 건드린다. 나는 그저 고개만 다시 끄덕인다. 말은 많을수록 약해진다. 감독이 명단을 들고 나와 몇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빠르게 따라 나간다. 내 이름은 없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익숙하다. 늘 이런 식이다. 감독이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돌아가세요. 흔한 풍경이다. 떨어진 낙엽처럼 흩어지는 사람들 틈에 나도 섞인다. 누군가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고 누군가는 모바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본다. 나는 한 손으로 가방 끈을 쓸어내리고 천천히 발을 옮긴다. 시장 쪽으로 나오자 이미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다. 철문이 말려 올라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린다. 그 소리가 아침 공기 속에서 묘하게 비슷한 시간을 알려준다. 나는 허기와 피로 사이에서 균형을 잡듯 걷는다. 걷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한다. 화면을 보니 정미경에게서 다시 문자가 와 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중개사랑 얘기하러 갈 거니까 알아서 해. 저 문장에 담긴 건 관심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다. 내 이름만 남겨두고 관계는 이미 오래전 사라진 사람의 말투다. 나는 폰을 천천히 끄고 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는다. 걷다 보니 어느새 어린이 공원 앞이다. 미끄럼틀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은색빛을 튕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으니 공원은 더 넓게 느껴진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른다. 가방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펼쳐본다. 송금 사이에 자리 잡은 먼지가 바람에 흔들린다. 이를 찾지 못한 날의 손바닥은 유난히 빈 느낌이다. 무게가 없다. 하지만 그 빈 손바닥을 다시 말아주면 묘하게 작은 온기가 생긴다. 아주 작은 온기. 그 온기로 하루를 붙든다.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을 뿐인데 등에 햇빛이 닿는다. 새벽의 냄새가 아닌 오전의 냄새다. 삶은 늘 이렇게 흘러가 있다. 잡아두지 않아도 버리지 않아도 제 시간에 제 감정으로 흐른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 가방을 메고 다시 걸음을 뗀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건 멈출 수 없다. 멈추면 금방 하루가 무너진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아저씨. 고개를 들자 장우진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온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한다. 아버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인데 혹시 오늘 일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없네. 그럼 오후에 시간 좀 되세요? 제가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진지하다. 나는 순간 미세한 불안이 목을 지나가는 걸 느낀다. 하지만 짧게 대답한다. 그래. 오후면 괜찮지. 그 말이 바람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다. 오늘은 뭔가 어제와 다를 것 같은 낯선 기척이 있다. 오후의 공기는 아침보다 둔탁하다. 햇빛은 제멋대로 건물 벽에 부딪히며 무딘 열기를 만들어내고 그 사이를 걷는 내 발끝엔 바람이 거의 닿지 않는다. 장우진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는 동네 도서관 뒤편 작은 공원이다. 오래된 나무 몇 그루가
반쯤 그늘을 만들어주는 곳. 그늘이라고 해도 시멘트 바닥을 간신히 덮는 얇은 그림자지만 그곳에 서면 숨이 조금은 덜 답답해진다. 나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다. 손등 위로 햇빛이 스며들어 미세하게 뜨겁다. 손끝이 그 열기를 쓸 듯 지나가며 조금 탁해진 피부결을 느낀다. 바람을 타고 자전거 체인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일정한 파동을 그리는 금속성의 소리. 뒤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가까워진다. 아저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고개를 들자 우진이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서 있다. 자전거 스탠드를 세우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리고 바퀴가 천천히 멈춘다. 나는 담담히 말한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조금 전부터 마음이 묵직하게 눌려 있었다. 우진이 일부러 나를 찾은 이유가 단순한 얘기일 리 없다. 그는 숨을 한 번 돌리고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벤치의 낡은 나무판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린다. 우진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손가락으로 앞머리를 쓸어 넘기고 바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낸다. 종이 모서리가 달아있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듯 보인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리려고요. 어제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다. 나는 종이보다 먼저 그의 표정을 본다. 불편한 말이 곧 나올 표정이다. 우진은 종이를 내게 건넨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며 손끝에 닿은 감촉을 느낀다. 종이가 조금 눅눅하다. 긴장하거나 자주 만지면 이런 질감이 된다. 펼쳐보니 전세보증 관련 문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페이지 상단에 붉은 글씨로 덧칠된 세 줄이 눈을 찌른다. 연체 3회 누적. 보증 연장 거절 가능성. 임대인 측 추가 확인 필요. 잠깐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린다. 눈앞의 글씨는 익숙하면서도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내게 왔던 적은 없었다. 문서의 붉은 글씨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뜯어내는 느낌을 준다. 우진이 말한다. 이거 아버지가 들고 계셨어요. 나도 어제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말하기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미루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은 없다. 다만 상황을 전달하는 얇은 호흡이 섞여 있을 뿐이다. 나는 종이를 접어 손에 쥔다. 손바닥에 닿은 모서리가 유난히 차갑다. 그래. 대충 알고는 있었어. 내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손끝의 압력은 조금 더 세진다. 우진은 계속 말을 잇는다.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말에 나는 시선을 조금 들어 그를 바라본다. 이상한 거? 우진은 자전거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낸다. 아주 오래된 출력물 같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했고 잉크가 번져 있다. 이거 우리 집 전세 관련 서류에 같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아저씨 이름이랑 다른 사람 이름이 같이 있어서. 그가 건네준 종이를 펼치는 순간 내 호흡이 다시 멈춘다. 10년 전 날짜, 입금자 박노식, 수취인 낯선 이름, 그리고 지점 주소는 내가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금융센터.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얼음 같은 느낌이 스친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말은 조용하지만 가슴 깊은 곳이 탁 하고 울린다. 오래전부터 의심만 하고 넘어갔던 기억의 빈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우진이 조용히 말한다. 저도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이런 게 아저씨 서류랑 같이 껴 있었는지. 나는 종이를 내려다본다. 잉크의 번짐이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처럼 보인다.
오래 묵힌 비밀은 이렇게 색을 바꿔가며 흔적을 남긴다. 우진은 말을 멈추고 잠시 내 표정을 살핀다. 아저씨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서랍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 난다. 서랍 안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 착각. 기억은 없어. 근데 나는 종이를 다시 접으며 말한다. 뭔가 이상해진 게 벌써 오래됐던 것 같아. 우진은 자세를 바로잡고 말한다. 아저씨, 어머니랑 그러니까 아저씨 부인분이랑 이 문제로 얘기해 보셨어요? 그 질문이 바람보다 더 차갑게 가슴에 꽂힌다. 아니, 짧게 끊어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길다. 정미경과 나는 이미 말을 섞기 힘든 관계가 되었다. 연락이 닿아도 늘 명령문이었다. 감정은 없고 책임만 남은 대화들. 나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잠시 기대고 눈을 가늘게 감는다. 햇빛이 눈꺼풀 너머로 붉게 스며든다. 그 안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흐릿하게 떠오른다. 퇴직 직전 회사에서 금고 정리 작업을 하던 날, 내가 모르는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누군가 서둘러 서명을 부탁했었다. 바쁘던 시절 서명 하나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때 그 서류가 심장 박동이 순간 빨라진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로 꺼내면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눈앞까지 밀려올 것 같아서 우진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저씨, 제가 조금 더 알아봐도 될까요?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아버지의 전세 문제를 지켜보며 자란 사람이 가진 조심스러운 책임감 같은 것이 있다. 잠시 침묵 끝에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허공에 얇게 퍼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목은 조금 가벼워진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대신 아저씨도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말이 햇빛과 함께 가슴 한가운데에 내려앉는다. 나는 종이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천천히 일어난다. 바람 한 줄기가 벤치를 스치며 지나간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의문 하나가 가볍게 흔들린다. 분명히 이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전보다 더 미묘하게 무겁다. 햇빛은 건조하고 얇은 막처럼 도로 위에 떠 있었고 그 틈을 걷는 내 발끝엔 미묘한 떨림이 스며 있다. 가방 속 종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척을 낸다. 종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그 얇은 마찰음이 이상하게도 마음속 한 구석을 긁는다. 오래전 묵혀둔 기억의 틈새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반지하 집 앞에 서자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익숙하다. 눅눅한 시멘트 냄새, 오래된 벽지 냄새, 그리고 작은 공간만이 가진 온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닥에 놓인 작은 탁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 위에는 아침에 들고 나가지 못한 빈 컵이 그대로 놓여 있다. 컵 옆에는 언제인지 모르게 쌓인 우편물.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신발을 벗는다. 발바닥이 바닥에 찬 기운을 스치는 순간 수만 번이 깊게 내려앉는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 우편물을 천천히 펼쳐본다. 거의 대부분은 이미 예상한 것들이다. 은행 독촉, 카드 고지, 전세 만기 일정 안내. 하지만 마지막 봉투 하나가 걸린다. 발신인 정미경. 손끝이 순간 멈춘다. 봉투는 얇고 가벼운데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진다. 봉투를 뒤집어도 특별한 표시는 없다.
떼어낸 듯한 테이프 자국 하나가 어지럽게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는다. 종이 찢기는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린다. 안에는 A사 한 장. 글씨는 짧고 간결하다. 전세 문제는 당신이 정리해야 해. 나도 더는 감당 못해. 아이들은 그냥 너랑 연락하기 싫다더라. 나도 이젠 내 인생 챙길 거야. 문장을 읽는 순간 목 뒤가 순간적으로 식는다. 차갑게 마치 얇은 얼음 조각이 살갗을 스친 느낌이다. 글씨는 짧고 담담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칼날처럼 느껴진다. 나는 종이를 접지도 못한 채 그대로 손에 쥐고 의자에 천천히 앉는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방 안에 길게 번진다. 눈을 감으면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오른다. 회사에서 막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던 어느 늦은 저녁. 그날도 속이 텅 빈 것처럼 피곤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섰다. 정미경은 식탁 위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당신 자리 오래 못 버틸 거라 했잖아. 그 말이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떠오르니 그때의 공기까지 그대로 되살아난다. 계란 프라이가 살짝 탄 냄새, 가스레인지에서 남은 열기, 그리고 식탁 위 신문지에서 풍기던 잉크 냄새까지. 나는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쉰다. 방 안의 공기는 정지된 듯 무겁다. 그때 책상 서랍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온다. 아침에 우연히 발견했던 오래된 통장. 그 통장 안에 기록된 10년 전 이체 내역. 그리고 오늘 우진이 건넨 오래된 문서와의 기묘한 공통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그 통장을 꺼낸다. 통장은 어느 부분이 약간 눌린 형태다. 오랫동안 무언가 아래에 깔려있던 종이처럼 가볍게 넘기면 똑같은 날짜가 몇 번 반복된다. 동일한 패턴의 이체, 빠져나간 돈들. 이체 사유라는 비어있다. 잡힐 서명도 없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참아왔던 의문의 형태 같은 것.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짧고 규칙적인 진동. 화면엔 정미경의 이름이 다시 뜨고 있다. 이번엔 전화다. 잠시 망설이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대신 벨소리가 2번 울리다 끊긴 후 들어온 문자 한 줄. 내일 중개사 만날 거야. 너도 준비해. 문자 하나로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만큼 약하지는 않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오래전부터 굳어온 부서진 벽 하나가 있다. 그 벽의 균열에서 오래된 먼지가 흩어져 나오고 있다. 나는 천천히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올린다. 스위치를 켜자 금속판이 데워지며 딱 하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묘하게 방 안에 울린다. 잠시 후 주전자의 내부에서 물이 끓기 시작한다. 처음엔 잔잔한 기포, 그리고 점점 더 큰 울림.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랍 앞문서를 하나하나 꺼내본다. 회사에서 퇴직하기 몇 달 전 어떤 사람이 내게 들고 왔던 서류.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 말. 그날의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명란에 내 서명이 있었던 건 분명했다. 만약 그때 서명한 것이 지금의 이 의문의 시작이라면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며 뚜껑이 떨린다. 그 소리가 갑자기 크게 와닿는다. 불안과 기억이 뒤섞인 소리처럼 내 안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다시 떠오른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 나는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서랍 위 문서들을 하나로 모아 손에 쥔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종이의 온기는 뜨거운 물잔의 열기와 섞여 묘하게 흔들린다. 지금 확실한 건 단 한 가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무언가 틀어져 있었다는 사실.
나는 종이를 들고 조용히 말한다. 이제부터 제대로 확인해야겠군. 그 말은 방 안의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다. 그리고 완전히 가라앉은 순간 처음으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조금 보이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더디게 밝았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무채색에 가까웠고 방 안의 공기는 잠에서 덜 깬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젖힌다. 습기가 엷게 내려앉은 유리창 너머로 잿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다. 오늘은 중개사를 만나야 하는 날. 정미경이 보낸 문자가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고 있다. 그 문장 속 무심한 명령조의 어투가 아직도 손끝을 따라 잔여감처럼 붙어 있다. 책상 위에 어제 정리해둔 통장과 오래된 문서들을 다시 펼친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린다. 반지하의 작은 공간에서 종이 소리는 때때로 사람의 숨소리처럼 느껴진다. 통장의 이체 기록들은 일정한 패턴을 남기고 있었다. 날짜도 금액도 마치 누군가 계획한 듯 깔끔하게 이어진 흔적들. 그러나 그 흔적들 사이에 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손가락으로 기재된 숫자들을 천천히 따라가며 오래전 기억의 문을 두드린다. 이체를 한 적이 있었나? 이런 금액을? 기억은 여전히 흐릿하고 어렴풋한 통증만이 머릿속에 남는다. 그때 벨소리가 울린다. 방문 초인종의 낡은 금속 울림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다. 나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 문고리를 잡는다. 차갑고 묵직한 손잡이가 손바닥을 통해 온도를 전달한다. 문을 열자 정미경이 서 있다. 얼굴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낯설다기보다 이미 오래전에 멀어진 사람처럼 보인다. 그녀는 간단히 말한다. 가자. 중개사 기다려. 대화는 늘 이렇게 짧게 끝난다. 나는 고개만 끄덕인다. 둘이 나란히 걷지만 사이엔 바람보다 더 넓은 간극이 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도로 소리가 귀에 닿는다.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긁는 소리, 멀리서 경적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린다. 우리는 말없이 도중에 몇 번 신호를 건넌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고 단단하다. 반면 내 걸음은 가끔씩 뒤처진다. 정미경은 잠시 뒤 돌아보며 말한다.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 사람 기다리게 하지 좀 말고. 그 말투는 오래전에 익숙했던 목소리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처럼 들린다. 나는 짧게 말한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엷은 방향제 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사무실 벽에는 아파트 시세표와 전세가 변동 그래프들이 붙어 있다. 중개사는 이미 우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한다. 두 분 오셨네요. 앉으세요. 정미경은 곧장 앉고 나는 그녀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중개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한다. 전세 만기가 곧이죠. 지금 보증기관 측에서는 연체 기록 때문에 연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말에 정미경이 날카롭게 말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녀의 말은 내게 향한 듯하지만 사실은 중개사를 향한 일종의 정당화다. 나는 가만히 손등을 바라본다. 손등 위로 오래 묵은 주름이 얇게 퍼져 있다. 그 주름 사이에 묵은 감정이 고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중개사가 말을 잇는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요. 그는 내가 어제 본 그 오래된 이체 내역을 가리킨다. 이건 10년 전 거래인데 보증기관에서 이 내역 때문에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본다. 이건 뭐야? 당신이 한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흔든다. 나도 어제 처음 봤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비웃는다. 아니, 당신 말만 믿고 싶어도 서류엔 이름이 있잖아. 서명까지. 내 이름, 내 서명. 하지만 기억은 없다. 내 서류는 많은 하루들 속에서 늘 쌓이고 흩어졌고 나는 그쯤부터 서명에 무감각해져 있었다. 어떤 날엔 누군가 가져온 서류에 서명하고도 몇 분 뒤 기억을 잃어버릴 만큼 피곤했고 어떤 날엔 어떤 문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깊이 볼 여유가 없었다. 그게 지금의 결과일까? 오늘 중개사의 목소리가 유난히 멀게 들린다. 정미경은 중개사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침착하게 말한다. 일단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는 게 먼저고. 그녀의 말은 나를 향했지만 나는 침묵한다. 반박이 필요한 순간 같지만 반박이 말이 되지 않는 순간도 있다. 지금이 그 중 하나다. 중개사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한다. 혹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서류나 사건이 있었나요? 보통 10년 전 내역과 현재 전세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거든요. 중간에 무언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은 나를 향한 질문이다. 내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퇴직 몇 달 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정체 모를 서류. 서명만 해달라는 말. 그리고 그날 이후 기억나지 않는 공백.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한다. 확신은 없어. 그런데 좀 이상한 서류를 본 기억이 있어. 정미경이 날카롭게 묻는다. 무슨 서류?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만지작거린다. 종이가 손끝에서 작게 흔들린다. 퇴직 전 누가 가져온 서류였는데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사인했었던 것 같아. 정미경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그 흔들림 속엔 분노와 불신, 그리고 아주 얇은 당혹감이 섞여 있다. 중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들을 모아 말한다. 그럼 일단 그 부분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그 서류가 어떤 금융 거래와 연결된 거라면 지금 상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미경은 지친 듯 숨을 내쉰다. 결국 문제가 당신이란 얘기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긴다. 내일 다시 얘기해. 나는 먼저 갈게.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간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내 귓가에서 길게 울린다. 나는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 손바닥에 종이의 기운이 남아 있다.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사무실의 방향제 냄새가 갑자기 더 진해진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전세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 내가 놓친 무언가. 그 무언가가 지금 내 삶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밀고 나선다. 문 바깥 공기는 차갑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다. 바람이 불자 손끝에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함께 사라져간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어. 그 말은 내 발 아래 조용히 내려앉고 오래된 길 위에서 다시 길을 열 듯 꺼지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온 뒤 도로 위의 바람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말했다간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얇은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촉은 오래 남았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발밑에서 작은 자갈이 구르는 소리가 들리고 신호등이 바뀌는 전자음이 희미하게 흘러나온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은 머릿속 한가운데에서 엉켜 있다. 오래전 기억, 서명, 통장, 그리고 정미경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얇은 실처럼 이어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단번에 잡히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다른 곳을 향했다. 오래전 회사 근처, 퇴직하기 직전까지 다니던 건물, 익숙했던 길, 익숙한 커피숍, 그리고 나를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 그중 일부는 벌써 퇴사했고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서 하루를 채우고 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회사를 향해 걷는다. 건물 앞에 서자 유리문 반사에 비친 내 얼굴이 잠시 멈춰 보인다. 어딘가 지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하다. 오래 버텨온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 경비실 창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박 과장님 아니세요? 고개를 들자 회사에 있던 동안 늘 마주치던 경비 아저씨가 서 있다. 나는 작게 인사한다. 오랜만이네. 그는 반가운 듯 문을 열며 말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셔?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나는 애써 웃으며 말한다. 그냥 뭐 버티고 있지.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레 묻는다. 혹시 다시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조용히 말한다. 예전에 서명했던 서류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혹시 기록 같은 걸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왔어. 그는 표정을 굳힌다. 지금은 퇴직하시고 많이 지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 말 뒤 짧은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래된 장면 하나를 더듬는다. 가을비가 내리던 퇴직 전 어느 날, 누군가가 성급히 나를 찾아와 서류에 서명을 부탁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딘가 조급했고 어딘가 이유를 감췄던 표정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말을 잇는다. 사람 하나 떠올라. 그때 박 과장님한테 자주 오던 사람이 있었지.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본다. 누구? 그 있잖아. 회계 쪽에 있던 젊은 직원. 이름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한다. 장장 뭐였지? 장?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 스친다. 장우진? 아니, 우진은 너무 젊다. 당시엔 아이였을 나이다. 그러나 같은 장 씨라면 경비 아저씨는 곧 기억해낸다는 듯 말한다. 맞다, 장태서. 그 친구가 그때 박 과장님한테 자주 찾아왔었어. 그 친구가 서류 들고 다니면서 바쁘게 뛰어다니곤 했지. 장태서. 기억 속 어렴풋한 얼굴이 떠오른다. 말수가 적었지만 일은 빠르고 정확했다. 회사에서 회계 관련으로 일했다. 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묻는다. 그 사람 지금도 여기 다녀? 아니, 벌써 오래전에 나갔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외부 회사로 옮긴다고 하더라고. 갑작스러운 퇴사. 회계 관련 직원. 나에게 서류를 들고 급하게 왔던 사람. 그리고 사라졌던 기록들. 조각들이 아주 느리게 맞춰지기 시작한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작은 숨을 내쉰다. 종이 냄새처럼 건조한 공기가 폐를 스친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근데 박 과장님, 그 친구가 못 나간다는 소문도 있었어. 무슨 말이야? 그때 회사 안에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 회계 쪽에서 금액 오류가 났다고 그때 잠깐 조사도 하고 누가 잘못했나 찾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졌지. 금액 오류, 조사, 그리고 조용한 마무리. 혹시 그게 나랑 관련 있었나? 내가 묻자 경비 아저씨는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잘 모르지. 그냥 그 당시에 좀 시끄러웠다. 이 정도만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했다. 내가 서명했던 서류가 회계 오류와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 그 오류가 누군가에게 이득을 줬을 가능성. 그리고 그 서류가
지금의 10년 전 이체로 이어졌을 가능성까지. 경비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무튼 그 친구 찾아보면 뭐라도 나올지도 모르겠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 고마워. 길을 나서며 정지된 듯 흐르던 바람이 다시 귓가를 스친다.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통장을 꺼낸다. 10년 전. 반복된 금액. 내 의지 없는 서명. 그리고 사라진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답을 가리키는 듯 했다. 문제를 일으킨 건 나였던 게 아니라 내가 방심했었던 그 순간들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 밖으로 조용히 내뱉는다. 장태섭부터 찾아봐야겠군. 말은 천천히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며 오래 묵은 의문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걸어간다. 오늘 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했다. 장태섭이라는 이름이 마음속에 박힌 뒤 하루의 온도는 전과 다르게 흘렀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그 이름의 잔향이 따라다니는 듯했고 오래된 기억 속에서 묵혀있던 장면들이 틈새를 벌리듯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얼굴을 떠올린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딘가 어둡고 예민했던 눈빛. 말수가 적었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단절된 기류가 있었다. 서류를 들고 내 자리로 와선 늘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때는 그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의 급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무언가를 둘러대기 위한 움직임이었는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는다. 종이 표면에 남아있던 미세한 잉크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어제와 오늘을 오가며 모아온 단서들을 하나씩 펼치고 내 기억과 얽힌 부분을 천천히 짚어나간다. 서류들은 겉보기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숨은 흔적이 있다. 글자 사이에 비어있는 공백, 서명 옆에 남은 미세한 압력, 그리고 날짜 옆에 적힌 작은 코드. 나는 손끝으로 작은 메모들을 따라가며 중얼거린다. 여기서부터 꼬였나? 창문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낮게 울린다. 반지하 방은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진다. 그 울림을 들으며 나는 오래된 통장을 다시 펼친다. 그 통장은 어딘가 눌려 있고 구석은 조금 찢어져 있다. 아마도 오랫동안 누군가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흔적일 것이다. 날짜가 10년 전으로 돌아갈수록 이체 내역들은 규칙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수상할 만큼 일정한 금액과 비슷한 시간대.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잠시 멈춘다. 계좌번호, 이체 메모,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도장. 그 모든 게 회사 내부에서 처리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도 나에게서 은밀히 감춰진 방식으로.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이름을 쓴다. 장태섭. 그 이름 하나가 적힌 순간 종이를 누르던 손가락이 단단해진다. 하지만 지금 그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퇴사한 지 오래된 사람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른다. 퇴직하기 전 회계부서와 교류가 많던 직원. 그가 가끔 장태섭 얘기를 했었다. 이름은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인상이 시원하고 말이 빠르던 남자. 나는 그를 찾기 위해 회사 관련 카톡방과 연락처를 뒤적이기 시작한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화면의 온도가 느껴진다. 몇 년 동안 정리하지 않은 연락처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이 하나 보인다. 최상근. 아, 그래. 그 사람이었다. 회계와 인사 사이를 많이 오가던 직원. 나는 주저하다가 통화 버튼을 누른다. 벨소리가 2번 울리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박 과장님?
웬일이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나는 힘을 빼고 천천히 말한다. 그래, 오랜만이네. 혹시 잠깐 시간 되나? 그는 흔쾌히 답한다. 그럼요. 지금 통화돼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장태섭이라는 사람 기억나?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아, 그 사람. 갑자기 왜요? 요즘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혹시 그 사람 요즘 뭐 하는지 알아? 최상근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한다.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퇴사하고 나서 어딘가 금융 관련 회사를 다닌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회사는 아무도 모르고요. 금융 관련. 그 말이 가슴에 묵직하게 박힌다. 마치 오래전에 벌어졌던 이체 기록과 지금의 문제들이 그쪽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혹시 그 사람이 회사 그만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그의 대답은 잠시 더디게 흘러나왔다. 아, 그때 사건이 좀 있었죠. 회계 오류라고 했는데 사실은 누구 하나 희생양 잡으려고 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내부에서 돈이 움직였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장태섭이랑 몇몇 사람이 조사받았고요. 그러다 회사가 조용하게 마무리했죠. 내 귀에서 낮은 울림이 생긴다. 계속 연결되는 의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름. 장태섭. 나는 천천히 말한다.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 직접적인 건 없는데 예전에 이메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부탁한다.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쉰다. 어떤 흐름이 서서히 나를 그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이어진 흐름. 바닥에 앉아 종이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종이 조각마다 묘한 기운이 느껴진다. 잉크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버려진 기록 같지만 사실은 지금의 삶을 흔드는 손잡이들이다. 나는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노트를 다시 펼친다. 그리고 새로운 단서를 적는다. 금융회사, 회계 오류 조사, 조용한 마무리, 사라진 직원. 노트 페이지 위에서 펜촉이 거칠게 스친다. 그 소리가 어둡고 좁은 방 안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한다. 문자 한 줄. 장우진 아저씨,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답한다. 있다. 어디서 보자. 보내고 나서도 손끝이 묘하게 뜨겁다. 종이들의 잉크, 오래된 문서, 사라진 사람, 그리고 다시 다가오는 진실. 오늘 내 마음은 오래 묵힌 먼지를 털어낸 듯 조금 무거우면서도 날카롭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혼잣말처럼 천천히 말한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겠군. 그 말이 방안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대기 중에 퍼져 있던 오래된 냄새까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우진을 만나기로 한 시간은 해가 서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다. 햇빛은 건물 사이에서 길게 눌린 색으로 번져 있었고 도로 위엔 하루 종일 쌓인 열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나는 약속 장소인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나무 그림자가 시멘트 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얇게 섞여 흘렀다. 그러나 그 소리도 내 귀엔 멀게만 들렸다. 손안에서 접힌 노트와 종이들이 계속 기척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벤치에 먼저 도착해 앉자 바람이 단정하게 접힌 종이 모서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종이가 흔들릴 때마다 잉크 냄새가 미세하게 퍼졌다. 어쩌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는 냄새도 그 잉크 때문일 것이다.
오래된 기록에서 새어나온 과거의 부스러기 같은 향. 잠시 뒤 자전거 바퀴가 내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아저씨. 고개를 들자 장우진이 약간 숨이 찬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 옆을 가리킨다. 앉아라. 우진은 조심스레 앉더니 물병을 꺼내 마신다. 그의 손등 위에 맺힌 땀방울이 투명하게 빛난다. 오늘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다. 나는 그 무게의 출처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다만 그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가진 듯했다. 우진은 가방에서 작은 파일을 꺼낸다. 이거 우리 아버지 서류 정리하다가 또 찾은 거예요. 그는 파일을 내게 건넨다. 나는 천천히 받아들고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익숙한 문서 양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 오래된 사본 한 장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대리 이체 승인서. 날짜는 10년 전. 서명란에는 내 이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든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우진이 말한다. 아저씨 이름 옆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서 한 구석을 가리킨다. 대리접수 담당 장태섭.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 떨림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연결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문서 우리 아버지가 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진은 말을 삼키듯 짧게 쉬었다가 계속 말한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 서류 때문에 집이 한번 흔들릴 뻔했다고. 나는 서류를 내려다본다. 종이의 얇은 결이 손끝에 닿자마자 오래된 공기 냄새가 미세하게 피어오른다. 10년 전. 장태섭. 대리 이체. 나의 서명. 그리고 지금의 전세 문제. 모든 점들이 얇은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진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한다. 이 서류에 있는 계좌로 돈이 들어간 시점이 아저씨가 이체했던 날짜랑 정확히 맞아요.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본다. 내가 이체한 게 아니라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래 보여요. 이건 누가 아저씨 이름을 이용한 것 같아요. 순간 바람이 공원 위를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바람 소리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안에 쥔 문서의 가장자리가 넘어가며 작은 소리만 흩날렸다. 우진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아저씨, 저희 아버지 말로는 그때 회사에서 누가 책임을 뒤집었을 사람이 필요했대요. 그 말에 나는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때 장태섭이 뭘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서명 받았대요. 아저씨도 그때 무척 바빠 보였다고. 나는 눈을 감는다. 그때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스친다. 끊임없이 쏟아지던 보고서, 정리해야 했던 서류들, 관리자의 재촉, 그리고 책상 위에 잠깐 놓여 있던 내가 제대로 읽지 못한 서류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박힌다.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때 어른들이 아저씨를 이용한 거예요. 나는 조금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낀다.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다.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곳에서 자라난 감정. 내가 무너졌던 이유의 한 조각을 찾았다는 이상한 정적. 우진은 계속 말한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조사받을까봐 조금 무서웠대요. 그래서 이 서류를 따로 빼놨던 건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감추어두고, 누군가는 모른 채 서명하고,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했던 것이다. 아저씨.
우진은 조금 더 깊은 목소리로 묻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서류를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는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오래 남는다. 그 감촉은 더 이상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확인해야지.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장태섭이 뭘 했는지, 왜 내 이름을 썼는지 다 확인해야지.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저도 도울게요. 이건 아저씨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늦은 오후의 햇빛이 공원 벤치 위를 천천히 가로질러 지나간다. 그 빛은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느낀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오래된 의문이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도시의 소음이 무겁게 깔렸다. 하루 종일 묵혀둔 열기가 골목마다 남아 있었고 그 열기 위로 차들이 미끄러져 지나가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몇 번이고 가방 속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종이의 얇은 결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작게 움찔했다. 10년 전 내 이름이 쓰였던 그 서류, 지금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그 문서,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한 추측이 아니었다. 반지하 집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반겼다. 눅눅한 벽지 냄새, 오래된 전등에서 나는 약한 열기, 그리고 고요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는다. 서류를 탁자 위에 펼치자 종이들이 부딪히며 작은 바람 소리를 낸다. 나는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의자에 앉는다. 방 안에 퍼지는 희미한 빛이 종이 위로 가라앉는다. 노트 한 장을 꺼내 방금 전 우진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적어본다. 대리 이체, 장태섭, 회계 오류, 10년 전 조사, 사라진 기록. 적어 내려가는 글자들 사이로 손끝이 때때로 멈칫한다. 나 자신이 여전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노트를 덮고 작은 숨을 들이쉰다. 그때 조용하게 진동이 울린다. 휴대폰 화면에 익숙한 이름. 정미경.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왜?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엔 잔잔한 파동이 일고 있었다. 내일 다시 만나야 해. 전세 문제 당신이 해결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하고 차갑다. 나는 침착하게 말한다. 나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 정미경은 한숨을 길게 내쉰다. 당신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이들도. 나는 천천히 말을 자른다. 아이들은 연락을 안 한 지 오래야. 나 때문에가 아니겠지.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수화기 너머로 미세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내일 중개사랑 다시 얘기할 거야. 늦지 마. 전화를 끊는 소리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무기력할 만큼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을 후벼 팠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오래된 벽지에서 스며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등으로 느껴진다. 그 순간 서랍 속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통장이 떠오른다. 10년 전,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때의 작은 틈이 지금의 균열로 커진 걸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장을 다시 펼친다. 인쇄된 숫자들이 오래된 기계음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의 날짜에 시선이 멈춘다. 다른 날과 달리 메모란에 작은 표시가 남아있는 날짜. 거의 지워질 듯 희미하지만 분명 누군가 남긴 흔적. 내부 승인 필요. 내 손끝이 그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린다.
잉크는 거의 사라져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니라 회사 내부 승인과 연결된 이체였다는 뜻이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내려간다.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이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서명한 서류는 그 승인에 이용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주저없이 서랍을 열고 하나의 물건을 꺼낸다. 오래된 명함집. 안에서 회사 사람들 명함들을 뒤적이다가 종이가 한 장 튀어나온다. 장태섭이 아닌 다른 낯선 이름. 김도윤 내부감사팀. 이름 아래 작게 적힌 휴대폰 번호가 보인다. 손끝에 묘하게 온기가 모인다.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장태섭뿐이지만 이 사람 역시 분명 그 시절의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명함을 손에 쥐고 작은 숨을 내쉰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천천히 누른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오래된 두려움이 복도 끝까지 흘러가는 듯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린다. 네, 김도윤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한다.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박노식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는 천천히 말을 잇는다. 아, 박 과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내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뛴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그리고 나는 바로 본론을 꺼낸다. 10년 전 승인 서류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 과장님, 그 일은 왜 지금 다시 꺼내시는 겁니까? 그 질문엔 분명한 긴장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답한다. 이제야 알게 된 게 있어서요. 그 말이 방한 공기 속에서 가라앉는 동안 나는 깨닫는다. 오늘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날이 아니었다. 과거가 지금으로 걸어 나와 내 앞에 서기 시작한 날이었다. 그리고 김도윤의 마지막 한마디가 전화를 타고 들려왔다. 그럼 만나서 얘기하시죠. 이건 전화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느낀다. 10년 전의 그림자가 이제 완전히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도시의 소음은 유난히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도윤을 만나기로 한 카페는 회사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곳은 오래전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붐볐던 곳이지만 지금은 간간히 사람들만 드나드는 조용한 장소였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자 커피 볶는 고소한 냄새가 공기 중에 엷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손끝이 테이블 표면의 나무결을 스치자 건조한 촉감이 미세하게 전해진다. 그 촉감이 묘하게 신경을 곤두세웠다. 몇 분 뒤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왔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졌고 눈가엔 피로한 선들이 깊게 자리 잡아 있었다. 그는 나를 확인하자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만입니다, 박 과장님.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작게 인사를 건넨다. 그래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소. 잠시 커피 머신 소리만 들렸다.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들이 맞닿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이걸 보면 아마 무슨 일인지 감이 올 겁니다. 김도윤은 서류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그의 손끝이 문서 모서리를 살짝 누르며 움직임을 멈춘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의 음성은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천천히 말한다. 10년 전 누가 내 이름으로 대리 이체를 했더군. 그리고 그 문서에 장태섭 서명이 있더군.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표정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드디어 왔군이라는 의미에 가까웠다. 과장님, 그 일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다시 말한다. 지금 내 전세 보증 문제가 이 서류 때문에 막혔어. 나를 이용했던 일이 지금 내 삶을 망치고 있어. 그는 잠시 침묵했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눈빛 속에서 오래 숨겨온 무게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의외였다. 그게 무슨 말이오? 김도윤은 커피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 잔 아래로 떨어진 물기 자국을 닦는다. 그리고 대답한다. 경영진 중 한 명이 회사 돈을 움직였습니다. 내부 회계 오류로 위장했고 당시 몇몇 직원들에게 서류를 돌렸습니다. 대리 서명, 대리 승인 그런 식으로요. 내 심장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왜 내 이름을?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땐 과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있었죠. 연차도 많았고 슬슬 업무에서 손 떼는 분위기였으니까 적당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말은 바람 없이도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단 말이오? 김도윤은 고개를 숙인다. 당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윗선에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장태섭은 단순 실행자였고요. 나는 서류를 바라본다. 잉크가 번져 오래된 기록이 된 문서. 그 문서 한 장이 내 10년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던 거지?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외부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며 세탁된 흔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겨우 일부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윗선에서 덮었습니다. 그럼 난 모르는 사이에. 네. 이미 서류는 과장님 이름으로 정리돼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정리된 사건이었죠.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감쌌다. 손바닥에 닿는 내 이마의 온도는 차가웠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에게 이용된 사람이었을 뿐.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다. 전세 문제도 가족의 관계도 내 지난 10년도 모든 게 어딘가 어긋난 채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잠시 뒤 나는 조용히 손을 내린다. 장태섭,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밀어준다. 제가 아는 마지막 주소입니다. 지금은 옮겨 쓸 가능성도 있지만 이걸로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이며 손끝에 힘이 실린다. 종이의 얇은 질감이 마치 오래 묵은 책임처럼 느껴졌다. 고맙소. 김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과장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소. 그가 카페 문을 나서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린다. 그리고 그 여운 속에서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손에 쥔 종이는 작고 가벼웠지만 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훨씬 더 무거워 보였다. 카페를 나서며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나는 종이를 다시 한번 쥐고 중얼거린다. 이젠 내가 움직일 차례지. 이미 저 문은 해가 가로등 불빛과 부딪히며 길거리의 얇은 그림자를 늘어뜨린다. 그 그림자를 따라 걷는 동안 10년 전의 어둠이 마침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그 어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